이번 시간에는 한복의 황변 현상이 와서 이 황변을 제거하는 방법과 또 황변을 제거하다가 탈색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염색하는 방법을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한복일 경우에는 황변 현상이 오면은 제일 먼저 써야 될 약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황변이라고 해서 황변 제거 약품이 몇 가지가 있죠. 황변 제거의 달인도 있고 엘로스텐도 있고 또 하나 황변 제거제 약품 중에서 제일 약한 탄닌계 약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품인데 뭘 가지고 접해야 될지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복이 있습니다. 이 한복이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곳에 황변 현상이 있었는데 이 황변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가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드라이 클리닝을 했답니다. 과산화수소를 바르고 황변을 제거하고 난 다음 제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거가 되면은 완전히 말려주고 난 다음에 드라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탁을 하다 보니까 황변 제거도 안 되고 이거는 물세탁인 거 아닙니다. 드라이 클리닝인 겁니다. 황변 제거도 못하고 옷만 이렇게 탈색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묻어놓은 얼룩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얼룩일까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뭔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었는데 묻어가지고 시간이 좀 경과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봉견 한복 같은 경우에는 황변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까딱 잘못하면 탈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지금 사고가 난 거니까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제가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탑몰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탑몰이라는 제품이 뭐냐 하면은 그 역도 선수라든지 체조 선수들이 텔레비에 우리가 보면은 나와서 먼저 운동을 하기 전에 손에다가 뭔가를 탁탁 묻혀가 탁탁 털죠. 이 탑몰입니다. 이 탑몰과 과산화수소 3%짜리를 혼합을 해가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자 이거는 색깔이 있는 한복이라든지 실크 종류에 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 농도 비례를 잘못 맞추면은 이 탑몰로 황변 제거하는 것도 탈색이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거는 황변 제거도 못하고 탈색만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황변은 제거하고 탈색이 돼도 염색은 부분적으로 할 줄 알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탑몰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황변이 있습니다. 이 황변 약품 중에서 제일 약한 이 탄닌. 여러분들이 탄닌 하면은 탄닌은 식물에서 나온 얼룩 제거용으로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탄닌의 주 성분 중에 하나가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그러면 그 과산화수소와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산화표백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농도가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산성이니까 실크에 안전합니다. 첫째. 일단 요거를 발라서 먼저 황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황변 제거하실 때 약품을 바로 의류에다 대지 마십시오. 대지 말고 요런 작은 그릇에 황변 제거제를 좀 담고 이 붓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팀건. 여러분들이 한복을 황변 제거하기가 제일 힘들죠. 하다 보면 거의 90%가 사고를 냅니다. 사고 낸다는 게 탈색 사고 내는 겁니다. 물론 황변을 제거하고 탈색 사고 내는 거는 또 괜찮습니다. 근데 황변도 제거 못하면은 이 황변 제거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염색 해놔봐야 요 황변 때문에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황변 제거제 중에서 제일 약한 탄닌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팀이 꼭 필요합니다. 약한 스팀.
먼저 여기다 황면부에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스팀을 약하게 주세요. 카메라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까? 탈색이 되어도 작은 부위에 탈색이 되면 염색하기가 편합니다. 염색을 아직 하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염색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견 한복에 황면을 빼는 방법은 탑몰로 가지고 황면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시면은 염색을 못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곳과 이곳 차이가 나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제가 한 번 제일 약한 황변 제거제로 한 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하지 않은 곳입니다. 차이는 나죠. 제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얼룩배기 따위에서 먼저 황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황변 제거의 달인이라든지 옐로 스탱을 대게 되면은 그 제품들은 강한 칼입니다. 강한 칼이. 강한 칼이다 보니까 황면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황면은 제거되지만은 누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건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자체가 봉견 자체가 알카리를 싫어하는 원단입니다. 알카리를 싫어하는 원단에다가 알카리제를 가지고 우리는 단지 섬유를 생각하지 않고 황변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크라든지 모라든지 봉견 한복 같은 경우에는 산성계 황변 제거제를 사용하면 가장 좋다. 그러면 산성계 황변 제거제란 무엇인가? 탄닌입니다. 탄닌.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회사의 메이커의 탄닌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른 메이커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원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탄닌 골드는 황변이 제거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약한 황변은 어지간하면 됩니다. 몇 번을 더 해야 되겠죠. 탄닌을 발라주고 약한 스팀도 너무 세게 주면 안 됩니다. 이 원단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 봉견 한복의 실 조직은 너무 약합니다. 약하니까 스팀을 세게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로 씻어낼 때 요 약품을 씻어낼 때 빵빵이를 사용할 때 너무 또 센 빵빵이를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갓난쟁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보색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이런 황변 제거를 하실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이 황변을 제거하고 탈색을 되더라도 보색을 할 작정으로 지금 황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했습니다. 2번 하니까 밑에 약간의 노란색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얀 원단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얀 원단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염색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이 모든 섬유의 원사의 색깔은 황색을 떼고 있습니다. 이 황색을 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염색을 할 때 별도로 염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황색이 약간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얼룩은 지금 이쪽은 얼룩은 있는데 이쪽은 지금 제거됐죠.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팀 거는 스팀이 강약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죠. 지금 보시다시피 물방울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봉겐 한복에 얼룩배기를 할 때 물이 나오게 되면 탈색이 됩니다. 탈색을 방지할 수 있고 순수한 스팀만 약하게 조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룩배기를 하실 때 약품을 바를 때는 꼭 이런 붓을 이용해 주죠. 붓을 이용해서 해야지만 정교하게 약품을 바르고 얼룩을 그리고 항상 건드려 줘야 됩니다. 가만히 두지 마시고 헤라 같은 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헤라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섬유가 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는 붓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뿌리는 거는 물입니다. 물.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로 이 부분을 말려줘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황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탄닌이라는 제품을 발랐습니다. 가장 약한 황변 제거제입니다. 탄닌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 탄닌 성분이 옷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깨끗이, 지금 제가 한 작업이 뭡니까? 물로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이 약품이 남아 있으면 이 약품에 의해서 또 얼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약품을 쓰고 나서는 지워줘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염색으로서 이걸 커버를 할 겁니다. 지금 요 부분 제거가 안 된 부위 또 마저 해야 되겠죠. 얼룩을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세요. 이 동영상 강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얼룩배기 그 일반 강의식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더욱 빠르게 여러분들 기술이 될 겁니다. 한번 한 겁니다. 좀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밑에 황색이 떼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염색으로서 커버되는 거니까. 제가 2번, 3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황변 제거는 실크 봉견 한복의 황변 제거는 염색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얼룩은 빼지만 얼룩도 빼고 색깔까지 같이 뺍니다. 그거는 다른 어린이는 이해하지만 이 봉견은 왜 그러냐면 염색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색이 불완전하게 실질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품에 의해서 탈색이 잘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한복은 물세탁도 하지 않고 드라이클닝만 해가 가능하면 그냥 주죠. 그 이유가 염색 결례도가 워낙 약하니까 이 약한 염색 결례도 있는 한복에다가 강한 약품을 쓰게 되면 바로 탈색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일단은 황변은 한 90% 제거됐습니다. 90% 제거되고 이 황변을 제거하지 않고 만약에 염색을 하면은 사람의 눈이란 소비자의 눈이란 어떻습니까? 얼룩이 있으니까 그 부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염색이라는 게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보색이라는 거는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슬쩍 봤을 때 표시가 안 나는 그 정도의 할 수 있는 게 보색이지. 자세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손으로 했는 염색은 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탈색을 시키되 가장 작은 부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옷은 사고가 나기 전 얼룩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탄닌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 탑몰로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색상은 날아가지 않고 이 황변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오늘 지금 제가 하는 기술은 우리 얼룩 빼기에서 가장 심도가 깊고 어렵고 힘든 기술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세고 강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센 걸 하면 약한 것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룩 빼기에 대해서 장장 6월 말까지 세탁에 관한 모든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룩 빼기 작업을 거의 한 80~90%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게 얼룩 빼기입니다. 그리고 얼룩 빼기 2박사 간판을 달고 자신감 있게 영업을 하려면 얼룩 빼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얼룩 빼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세요. 그리고 요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염색을 할 겁니다. 염색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